관리업체 변경을 위해 찬성표를 모으는 4가지 방법을 관리업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 제출된 위임장의 효력 여부 등을 다투는 일이 특히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소위 소수의 중도층의 표심이 관리단 집회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반대표를 모집하기 위한 관리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유주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관리단 집회 무산 전략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과반수 넘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이에 대한 철회서를 관리단 집회에 제출한 결과 관리업체 변경을 위해 의결종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찬성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업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홍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1편과 2편에서 관리비가 비싼 이유, 그리고 악덕 관리업체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4편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모두 관리업체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매우 유효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한다면 설득력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분석하고 증거 수집을 해서 구분 소유자들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표를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업체 변경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인원과 의결권 면적에서 모두 과반수가 넘는 구분 소유자들의 찬성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찬성표를 모으는 4가지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받는 방식입니다. 위임장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임장에 반드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이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런 서류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업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런 소송들에서는 위임장의 진위 여부, 중복 제출된 위임장의 효력 여부 등을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송들까지 대비한다면 안전하게 신분증까지 첨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 링크를 통해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매우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전자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런 본인 확인 절차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인기관이 증명해주는 그런 취지의 인증서까지 발급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서면 결의서를 받는 겁니다. 보통 위임장의 경우 안건명만 표기되어 있는데요. 서면 의결서는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표용지입니다. 서면 의결서의 경우에도 위임장과 마찬가지 이유로 가급적이면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서면 의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관한 공고, 통지가 되기 이전에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투표 공고가 되기 전에 투표 용지를 작성한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위임장의 경우 우리 법원은 사전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관리단 집회에 관한 공고 통지가 되기 이전에도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면 의결서보다는 위임장을 받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세 번째는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전자투표에 관하여 아주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집합건물법 시행령 13조를 보면 허용되는 전자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1호는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1의 2호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본인 인증기관에서 통신사 같은 데죠.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방식을 모두 충족하는지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현장 투표를 조직하는 겁니다. 관리업체 변경은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건에 비해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많고,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에서 제공되는 자료나 소위 과정을 보고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아슬아슬하게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에 참석해서 투표하는 소위 소수의 중도층의 표심이 관리단 집회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 당일 현장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에서 발표할 내용과 자료를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관리업체의 방해 공작에 대응하는 법입니다. 관리업체 변경안건이 통과되면 관리업체는 내쫓기게 됩니다. 특히 관리사무실의 핵심 인력은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리업체 변경 안건이 상정되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관리업체는 반대표를 모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유주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반대표를 받기 위해서 전자위임장을 진구하거나 전화작업을 하는 등 이런 전면적인 관리단 집회 무산 전략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관리업체 관리사무실이 관리단 집회에 관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위탁관리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관계 파탄 사유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체의 선거 개입이 관리단 집회의 의사를 왜곡할 정도에 이른다면 법원은 관리단 집회 자체를 무효로 보기도 하고요. 관리업체가 모아온 반대표를 일괄적으로 무효표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관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잘 모르는 구분 소유자들과 점유자들이 이런 관리업체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협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찬성표를 많이 얻고 반대표가 적게 모집되게끔 하는 것이 관리단 집회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관리업체 변경에 찬성하는 표를 과반수 넘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이에 대한 철회서를 관리단 집회에 제출한 결과 관리업체 변경 안건에 대한 동의율이 의결 종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관리단 집회에서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관리업체 측 반대표, 철회서를 반영하고도 과반수가 넘는 충분한 찬성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관리단 집회는 본질적으로 선거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한 많은 찬성표를 모으고 유지하는 노력, 철회서가 많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